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진 느낌이 드셨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넘기지 마세요. 특히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거나 중요한 순간에 졸음이 쏟아진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변화들,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수면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수면장애 환자들을 진료해 온 수면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냥 나이 먹으니 어쩔 수 없겠지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큰 병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뇌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잠을 줄여야 성공한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 같은 말을 너무 쉽게 믿어왔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36시간 연속 근무를 하며 잠을 쪼개 쓰는 걸 자랑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잠을 희생해서 얻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병이라는 사실을요. 특히 60대 이후라면 수면 부족의 대가는 훨씬 더 큽니다. 건강검진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검진 결과는 정상이어도 수면 부족은 조용히, 서서히 우리 몸 구석구석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수면 부족을 보이지 않는 세계적 전염병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는 생활이 우리 몸에 남기는 상처는 단순히 피로를 넘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랜 진료, 경험과 환자 사례를 토대로 수면 부족이 초래하는 무서운 5가지 질병,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잠을 줄여도 괜찮아. 몸은 금방 적응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치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심장과 혈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깊이 잠드는 동안 몸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심장이 쉴 수 있도록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혈관도 회복을 시작하죠. 하지만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무너집니다.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혈압은 계속 높아진 채 유지됩니다. 혈관벽은 손상되고 그 틈으로 염증이 스며들어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무려 47%나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위험이 뛰어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달에도 이런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68세의 이정호 회장님은 평소 건강에 꽤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드셨고 매일 수영과 골프를 즐기며 체력을 관리해 오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주요 혈관 3군데가 70% 이상 좁아져 있었던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었고 당뇨도 없고 가족력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유일하게 눈에 띈 점은 바로 오랜 기간 지속된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회장님은 30년 넘게 하루 4시간에서 5시간만 자는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4세 김영숙 여사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늦은 밤까지 집안일을 돌보느라 늘 잠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죠.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했지만 수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조금만 더 버티자.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 결국 몸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아직 괜찮아. 피곤한 거야 잠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심장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수명을 위해서는 매일 충분한 수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더 많은 휴식과 회복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수면 부족은 심장만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열쇠 같은 존재인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열쇠가 녹슬어 버리는 것처럼 작동이 둔해집니다. 결국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노년층은 정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5배나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 잠을 설쳤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쌓인 결과죠.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71세 정한철 할아버지는 은퇴 전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주식 뉴스를 보고 밤늦게까지 경제 뉴스를 챙기는 생활을 이어오셨죠. 20년 넘게 하루 4시간에서 5시간만 자는 패턴을 계속해 오셨던 겁니다. 어느 날 입이 바짝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공복 혈당 218, 당화혈색소 9.8%, 정상 수치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던 겁니다. 정 할아버지는 특별히 음주나 과식 습관도 없었고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면 패턴을 살펴보니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수면 부족이 몸속 대사 기능을 망가뜨린 것이었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식욕 조절 시스템도 이상해집니다. 배가 부르면 그만 먹자는 신호를 보내는 렙틴 호르몬은 줄어들고 더 먹어야 한다고 외치는 그렐린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그 결과 피곤할 때 달달한 간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밤새워 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꾸 단 음식이 당겼던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정 할아버지는 수면 습관을 바꾼 뒤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를 6.4%까지 낮추셨습니다. 핵심은 약만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10시 전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만든 결과였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의 대사를 조율하고 혈당을 관리하는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수면이 건강의 핵심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세 잊어버리거나 뭔가를 하려다 그걸 왜 하려 했는지 깜빡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뇌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뇌에는 아주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기능은 깨어 있을 때 쌓인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치매와 관련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물질을 바로 이 시간에 청소하는데 문제는 깊은 수면 상태일 때만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잠을 깊게 자지 못하면 청소가 멈추고 뇌 속의 쓰레기처럼 독성 물질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로 이어지는 무서운 과정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65세 이상 노인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매일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63%나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2배 가까운 위험이죠. 78세 윤명자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으셨을 때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선생님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치매 초기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가 확인됐습니다. 윤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시면서
밤마다 TV를 켜놓고 자거나 불안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수면 검사를 해보니 깊은 잠 단계가 정상인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침실 환경부터 다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TV를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벼운 수면제 도움도 받으면서 수면의 질을 높였죠. 그 결과 5년이 지난 지금 윤 할머니는 손주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고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하실 정도로 인지 기능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처음 MRI 검사에서 보였던 뇌 위축 진행이 5년 동안 거의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수면을 소중히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뇌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피곤해지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무서운 변화가 우리 몸속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정신 건강마저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면역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마치 군대처럼 면역 세포를 재정비하고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중요한 시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영국 브리스톨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암 발병률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이상철 선생님이 계십니다. 4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참 성실한 선생님이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업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과제 채점에 몰두하는 생활을 오래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운 좋게 초기에 발견했지만 암세포의 활동성이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담배도 술도 안 하셨던 분인데 말이죠. 의료진이 주목한 건 오랜 시간 누적된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치료 후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꿨고 덕분에 면역 기능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몸속 NK세포, 즉 자연살의 세포 활성도가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수면은 우리의 마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약해지면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무기력증 같은 정신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죠. 76세 조연숙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뒤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감을 겪으셨습니다. 밤이면 눈을 감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1~2시간 잠이 드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 약을 드렸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향을 바꿨습니다. 먼저 잠부터 바로 잡자고 한 것이죠. 수면 습관을 교정하고 가벼운 수면, 유도제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한 결과 6개월 뒤에는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의 우울 증상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도 다니고 손주들과 산책도 하며 웃음이 많은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은 면역을 키우고 감정을 회복시키며 몸과 마음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수면을 지키는 것은 단지 피로를 푸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면 부족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건강한 수면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다행히 수면을 회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바꾸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을 세우세요. 주말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몸의 생체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꾸준한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침실을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TV를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멀리하세요.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보는 습관은 생각보다 수면을 크게 방해합니다. 셋째, 저녁 식사와 음료 습관도 조심하세요. 잠들기 전 과식은 위장을 바쁘게 만들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후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잠을 쉽게 들게 하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걷기, 가벼운 요가, 수영 같은 중간 강도의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운동은 잠들기 34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체온이 올라가 잠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낮잠은 짧고 가볍게, 오후 3시 이전에만.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낮잠을 꼭 자야 한다면 2030분 이내로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잠을 충분히 자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면 습관은 언제 시작해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80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심장 시술을 받고 나서 수면 습관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전자기기를 모두 끄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 좋아하는 시를 읽으며 잠자리에 드셨죠. 아침이면 가볍게 동네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고, 몸이 가볍고 기분도 상쾌하다고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수면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예방의학입니다. 오늘부터 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선물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잠으로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